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잘 사는 나를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나 잘 살고 있어 하고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인간관계, 돈과 운 등 여러 방면에서 잘 사는 법을 이정훈 저자의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리더십, 설득 커뮤니케이션, 세일즈 등과 관련한 성공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순위로 강의 요청을 받고 있는 명강사입니다. 이분은 25세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하며 엄청나게 다양한 업적과 경험을 쌓아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는 가난했고 지독한 시련과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해졌다고 해요. 잘 살고 싶었고 잘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행복하게 강연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만나 고민을 듣고 방법을 이야기하다 보니 한 권의 책이 되었다고 해요.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들만 정리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잘 사는 방법들,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잘 사는데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관계를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비결이 있다고 해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의 비결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하나,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씁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궁금해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가가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물러섭니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내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비결입니다. 둘,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요.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지만 대신에 성품이 차분해서 너그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반면에 세심하여 신중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실 내 입장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셋,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조금이라도 상대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큽니다.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넷,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소유욕이 생겨 갑갑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냉랭하고 외롭습니다. 문제는 이 거리감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인데요. 나는 이 정도 거리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는 너무 가깝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리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인과 내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과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가 눈길을 피하고 표정이 밝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죠.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면 정말 좋을까요? 어쩌면 나를 다 좋아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지 않을까요?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는 귀신같이 단점만 들춰냅니다. 잘 지내고 싶어서 맞춰주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합니다. 용모나 몸가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귀티 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귀티가 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귀티가 날까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귀티 나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귀티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2.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아부로 오해받지도 않습니다. 그럼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고 해요.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들은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집니다. 웬만하면 험담은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요. 셋, 귀티 나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과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기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죠.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깁니다.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부자들도 그들만의 잘 사는 방법이 있겠죠.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낙담하고 비관합니다. 삶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글을 쓰고 생각하는 대로 부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부자들은 삶의 바닥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 생각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생각 하나.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뛰어넘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게으른 자신을 뛰어넘겠다라는 의지 같은 것입니다. 이 의지가 있다면 나태하지 않고 분발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도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데 왜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멋진 부자가 될 거야. 두고 봐. 하고 긍정과 희망을 잃지 않는 생각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 오늘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바닥에서는 내일이나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이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 오늘을 잘 살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처럼요.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죠.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당장 할 일을 미루기 쉽습니다. 무엇이 생각나든 지금 즉시 해보세요. 오늘 목표한 일은 무슨 일이 있던지 오늘 안에 끝내보세요. 이런 성취감이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셋.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의 정령자라고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누가 나에게 복을 줄까요? 잘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복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그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받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 나에게 오는 복입니다. 특히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평소 주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지 못했던 복을 나에게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받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넷.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주 잘 실행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주변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들어보세요.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운이 좋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이 좋아 보이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물론 운칠기삼이란 말처럼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0%이고 기술과 노력이 30% 작용하지만요. 삶의 바닥에서 신세 타령을 하고 낙심할 시간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를 100번, 200번 크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해야 좋은 운을 불러드립니다. 표정이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고 두려우신가요? 내가 더 성장할 기회군. 나는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련으로 단련되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보세요. 이 생각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전환점이 됩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큰 공통점 중 하나, 멘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은 멘탈이 강한 편이신가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멘탈이 약한 사람과 멘탈이 강한 사람은 대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크게 동요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요지부동입니다. 다행히 요리 멘탈도 훈련과 노력으로 강철 멘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 나쁜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은 그냥 나빠지거나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보고를 받으면서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해보죠. 이때 내가 올린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라고 해석하면 기분이 찝찝합니다. 반면에 상사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표정이 밝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일도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2. 안 좋은 상황에서 긍정의 센서를 켭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표정을 가졌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빙하로 둘러싸여서 늘 추위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밤이 20시간씩 계속되는 악조건에서 그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즐기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짜증이 났던 일들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긍정의 센서가 켜지고 너무 힘들어 하며 걱정하던 것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셋, 실패는 삶의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7.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의미인데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막연한 정신 승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왜 넘어졌는지 복귀해보고 실패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은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체력을 기르는 것이었다고 해요. 팔굽혀펴기 100번과 산책을 하면서 마음 근육도 길렀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체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운동은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운동하면서 힘든 순간에 실패했을 때 마음에 담아두는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강한 멘탈이 되는 순간입니다. 멘탈이 강하면 실패는 삶의 과정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 과시욕을 무시할 수 없죠.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특별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에 그래서 남보다 화려하고 남보다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근사한 집에 살면서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서 행복한 모습을 찍은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자신의 초라한 삶과 비교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본 남들의 모습이 과연 그들의 삶의 전부일까요? 어쨌든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입니다. 내 성적이 낙제점이고 내가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도 낙제점이고 삼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숫자로 서열을 매긴 허상일 뿐이죠. 행복에 서열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누가 감히 점수로 매긴단 걸까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나는 내 삶을 이해하며 내가 추구하는 삶을 향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으니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좋든 싫든 내가 선택한 일입니다. 좋으면 계속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바라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은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일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다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는 형 작가는 여자 공감에서 엄마가 해주신 말을 글로 옮겨놓았습니다. 싫은 일은 하지 마라. 미운 사람은 만나지 마라.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먹기 싫은 건 먹지 마라. 엄마가 살아보니 인생은 짧더라.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너 자신한테 먼저 집중하고 살아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이 씻고 운동하고 잠을 푹 주무세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여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나로 잘 사는 사람은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기에 관계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잘 챙기고 보살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로 잘 사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 기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은 저자의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와 함께 했습니다. 때론 삶의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일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만 내 주변 환경으로 인해 무력해질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과 처세술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무엇을 하는 방법, 무엇 하는 비결, 특징, 공통점 등 내용이 딱 요점만 읽을 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읽었을 때 이런 형식이 내용이 딥하진 않지만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깔끔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무기력하고 삶이 흔들릴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사는 여러분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